이제 이 그래프 저장 장치는 상호 연결된 개체를 지속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라는 데는 이 그래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드, 우리가 클러스터에서도 노드 얘기했죠. 이 마디입니다. 마디고,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용어를 우리가 엣지라는 용어 써요. 엣지. 그래서 보통 뭐 노드 또는 버텍스라고도 하고, 이건 엣지, 이라고 이제 표시하죠. 그래서 이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저장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죠. 그래서 이 개체는 노드로, 또 개체 간의 연결은 엣지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노드는 여러 엣지를 통해서 둘 이상의 링크, 이게 링크라고 하죠. 링크. 이것도 링크죠. 엣지 링크. 그래서 각 엣지는 고유한 키값, 쌍 형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으며 이 속성을 사용하여 쿼리 결과를 추가적으로 필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쿼리에는 노드 트랜스버설이라는 작업이 표현돼요. 그래서 포함됩니다. 그래서 노드 속성 또는 엣지 속성을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 노드를 찾는 작업이에요. 노드를 찾는 작업이 바로 이 노드 트랜스버설이라는 이런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는 이게 단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방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는 양방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런 노드 트랜스버설의 방향이 설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의 저장 장치의 일관성은 보통 이건 ACID를 준수하는 통해서 제공되고요. 또 이 그래프 저장 장치의 유용성은 이 노드 간 정의된 엣지 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드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유형의 어떤 포괄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사용자 사용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어떤 탐색적 분석 이럴 때 사용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저장 장치 같은 경우들은 이 전체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 그래프 저장 장치는 요 노드와 노드와의 관계, 이걸 문제 하나를 이 노드 하나를 우리 개체라고 하죠. 엔터티. 그래서 이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저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노드는 키 밸류로 쌍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 연령 속성 이런 것들을 가진 고객 노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름하고 나이하고 성별까지 있죠. 성별까지 있습니다. 이 고객을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또 이제 상품이라는 게 또 있네요. 여기 상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 저장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저장 장치는 상호 연결된 개체를 저장할 때, 또 개체 속성이 아닌 개체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개체 커리 작업을 진행할 때, 또 상호 연결된 개체들의 집합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 또 이 노드 트랜스퍼설 작업 중에 이 거리를 사용해서 어떤 개체 간의 거리를 또 우리가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럴 때 이제 그래프 저장 장치를 쓰고, 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패턴 탐색 이런 거 할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그래프 저장 장치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많은 수의 노드 또는 엣지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나 개체가 많은 수의 속성이나 네스티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노드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커버리면 그런 경우. 또 여기에 바이너리 저장소가 필요할 경우. 또 작업하려는 쿼리가 노드 트랜스퍼스 쿼리를 지배하는 노드 엣지 속성 선택에 기반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 저장 장치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저장 장치의 예로는 네오 J4
또 인피니트 그래프, 또 오리엔트DB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여기 역시 앞에처럼 이렇게 링크로 이 관련된 사이트를 제가 수록해 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그 용량이 크고 다양한 속성의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살펴본 RDBMS나 광경 DBMS나 또는 NoSQL로 처리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정합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NewSQL 저장 장치입니다. NewSQL. 기존의 그 광경 데이터베이스 한계로는 대용량 데이터로 인한 데이터 그 워크로드로 해서 성능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도 또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실시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 NoSQL의 경우도 트랜잭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높은 수준의 어떤 데이터 정합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또 SQL과 같은 표준 언어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로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대규모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분산 처리 기술과 또 분산 아키텍처의 확장성을 갖춘 새로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이 RDBMS의 어떤 트랜잭션의 기능을 포용하고 또 그 NoSQL의 확장성과 가용성을 갖춘 이런 NewSQL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NewSQL 저장 장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NoSQL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어떤 읽기 쓰기 작업에 있어서 확장성, 가용성, 결함 포용성 등 신속성은 뛰어나요. 그런데 이런 그 ACID 기준을 준수하는 DBMS가 는 이런 동일한 트랜잭션 및 일관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이 NoSQL은 베이스 모델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즉각적 일관성보다는 궁극적인 일관성,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위주로 해서 이러한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RDBMS의 경우는 이제 이 엑시드 속성을 갖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걸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NoSQL 저장 장치가 제공하는 확장성과 결함 포용성 이 두 가지 엑시드 속성, 즉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는 거 실시간 그거와 확장성과 결함 포용성을 모두 지니는 그런 것이 결국 NewSQL 저장 장치가 이런 것을 다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SQL 저장 장치는 최종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소프트웨어 상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제 궁극적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규모 트랜잭션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이 NoSQL은 적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NewSQL 저장 장치는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의 정의 및 또 데이터 정제 작업을 위한 SQL 호환 구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을 위해 논리적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요. 이 논리적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이 NewSQL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NewSQL 데이터베이스는 그 거래량이 매우 많은 OLTP 시스템, 온라인 거래 처리 시스템이죠.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현은 나중에 보겠지만 인메모리 저장을 또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운영 분석 또는 실시간 분석 같은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NoSQL과 비교했을 때 이 NewSQL 저장 장치는요. 이 SQL을 지원해요. SQL을. 그래서 전통적인 RDBMS의 그 확장성이 뛰어난 데이터베이스로도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NewSQL 저장 장치의 예를 여기 지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VaultDB, NuoDB, InnoDB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마크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 InnoDB는 지금 MySQL 그룹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InnoDB 경우는 그 MySQL 스토리지 엔진의 양대 산맥으로서 이 InnoDB하고 MyISAM 이라는 또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InnoDB.com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 요거보다도 MySQL 이 MySQL 사이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InnoDB에 대한 얘기 없이.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